뭔가 좀 부족하다. 동생 덕근 씨가 먹는 국수와 완전 다르죠. 여기에 새우젓 양념까지 팍팍 넣으니 그가 사랑하는 짜고 매운 음식이 됐습니다. 코에 땀이 좀 나야 돼. 어쩐다. 이렇게 짜고 맵게 먹으면 땀이 뻘뻘 나고 개운한 느낌을 받는다는 김영근 씨. 제대로 점심에 탁 차려놓고 이렇게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손님 없을 때 잠깐 들어가서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기 쉬운 거. 그러면 또 그럴 때 매운 게 들어가면 맛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막 고추장하고 이렇게 좀 막 넣어가지고 먹죠. 그래야 아주 뭔 같고 막 침이 나오면서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땡겨요. 뭐 라면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그릇에서 모든 맛의 풍미를 다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맵고 짠 음식들이 맛을 내야 되거든요. 일품 요리라고 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오셨으니까 음료수 하나 드셔가시죠. 아니. 네. 나 지금 막 밥 먹으러 밥을. 그래, 그럼 제가 혼자 먹고. 네. 조금만 계세요. 김영근 씨가 짜고 매운 음식만큼 좋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장님도 음료수 하나 하실까요? 음료수 하나 하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드세요. 네, 이발하셔야 하고 갑시다. 이발하셔야 되니까. 나도 하나. 그래서 손님이 안 드시면 대신 먹고 손님이 드시면 같이 먹는 자양강장제. 아내 눈치가 심상치 않지만 일단은 뭐 원샷. 아, 시원하다. 남들 먹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로 손이 가요 손이 가. 내가 혼자 먹기는 그렇지. 아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생각나면 주저없이 들이킵니다. 아, 신나고 좋다. 이게 다 오늘 마신 거예요? 그 마시면 시원하고, 네. 물보다 또 맛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먹죠. 청양고추를 한 뭉다리. 저장해놓은 거 내가 갖다 드릴게. 20포기 농사 지면은 나는 한 5포기 정도 내가 먹고 형님한테 한 10포기는 갈 것 같은데. 20년 단골 김영근 씨와 매운맛 동질합니다. 백사장, 내가 커피 맛있게 한 잔 타드릴게. 예, 감사합니다. 물은 보통이면 되겠지? 특별한 손님이니 특별한 걸 준비합니다. 맛있는 거 조금 넣어야지. 뭐 넣는 거지? 응? 맛있는 거라고 있어. 그 미스 커피는 원래 그 간 다 들어가 있을 건데요. 소금이잖아요, 이거. 네? 소금. 해봐.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커피에 소금 무슨 맛일까요? 맛나지? 이거 커피가 짜. 짜? 짠 게 아닌데 고소하지. 죽염이라고. 우리는 입에 못 먹는데. 네? 맛있죠? 드셔봐요. 짠가. 나 그런 맛 처음 보는데. 이건 짠맛이 아니고 고소한 맛이야. 죽염 커피 근데 영 죽염이라고 죽염. 그 타서 먹으면 또 맛이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라 할까? 좀 그래요. 많이 넣지도 않거든요. 그 쬐끄만 그 스푼으로 한 2번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데 그 맛을 몰라서 그래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드링크류를 갖다가 미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도파민이라든지 다른 호르몬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김영근 씨의 이발소는 저녁 7시에 문을 닫는데요.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 늘 약속이 있고 식사 자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 저기 냉장고에 청양고추가 그 까만 봉다리에 있을 거야. 이거 매운 거야? 그 봉다리째를 꺼내게. 근데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이렇게 잔치를 해? 오랜만에 한잔 해야지.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청양고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랜만에요. 친구들하고 또 아는 지인분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맛있는 민어회 좀 먹으려고 손질 좀 하고 있어요. 김영근 씨가 요리 솜씨에 일가견이 있는 건 유명한데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답니다. 형님은 염전에서 표창기한테 아니. 소금을 넣어버리죠. 아니 그거보다가
적당히 매운 거 이런 거 좀 무슨 소금을 많이 찍어?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음식에 대한 그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그건 바로 맵고 짠 것이다. 거기에 한 잔 술이 더해지면 금상첨화. 속성인가? 형님 음식은 짜게 드셔도 우리한테 쏠 때는 짜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겐 절대 짜지 않은 김영근 씨의 짜디짠 밥상이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영근 씨는 얼마나 짜게 먹는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금을 전혀 넣지 않은 설렁탕, 염도는 0.59%. 간에 맞는 만큼 소금을 넣어보세요. 제작진의 요청을 듣고 주저없이 소금을 뜨는 김영근 씨. 아빠 숟가락으로 한 번, 두 번, 싱겁지. 세 번. 거기에 미세 조정으로 조금 더 넣은 뒤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서 맛을 봤습니다. 이거저기 대충 봐도 꽤 많은 양이 들어갔는데. 네, 이 정도 됐네요. 그렇다면 31년을 함께 산 부인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우리 아저씨가 간 맞다고 그러고 한 거예요? 이게? 네. 완전히 소태인데요. 소태인데 이게 간이 맞다고 그랬어요? 네. 아 진짜 큰일이구나. 자, 이번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술 뜨고 나자 자주 오다 보니까 음식을 같이 할 때가 많아요. 아 나도 입맛이 같이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 집에 가면 또 싱겁게는 또 못 먹겠더라고. 아 나 이제 형님하고 식성 인간이 맞아서 뭐 얼마나 짜겠어 이게? 자신만만하게 숟가락을 든 지인. 과연 아유 뭐야 이거? 형님 나 모르는 사이에 이래 짜게 드시나 모르겠네. 아우. 이토록 짜디짠 김영근 씨의 설렁탕. 과연 염도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3.6%? 아니 이 정도면 간장게장의 그 간장만 마실 때 느끼는 거랑 비슷하다는데 세상에 모두가 짜다는데 혼자 좋다는 입맛. 건강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터라 건강엔 자신이 있다는 김영근 씨. 검진을 앞두고 있어도 딱히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짜게 먹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뭐 보통 그 정도 다 먹을 것 같아요. 네? 뭐 젓갈 좋아하는 사람은 젓갈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중에 나도 그냥 한 사람 같은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소금 12g을 먹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5g을 권장한다고 하니 우리가 짜긴 짜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짠 김영근 씨. 안심해도 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혈액 검사로 당뇨, 호르몬 등을 알아보고 함유 나트륨 양을 알아보기 위한 소변 검사. 그리고 위장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보통 정상적으로 40 정도 나트륨이 소변에서 검출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소변 검사에서 나트륨이 151. 예?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트륨이 소변에서 많이 배설되고 있는 상태예요. 대사증후군의 근본적인 뿌리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근님의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요. 아주 특기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인슐린이라는 그 수치가 정상적으로 10 정도 나오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81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배 이상 인슐린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어딘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까 비만으로 말미암은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인슐린의 수치가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수치보다도 8배 이상 높으니까 다른 성인병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생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지금 안 바꾸시면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김영근 씨의 소변 중 나트륨 배출량은 정상보다 4배 많은 리터당 150mm몰, 인슐린 수치도 8배 높아 2단계 공복혈당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2단계의 공복혈당 장애는 당뇨병이 진행되지 않아도 당뇨병의 합병증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인 중풍이라든지 뇌졸중, 심장마비, 말초혈관 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혈관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위장에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위 점막에 출혈이 보이고 작은 궤양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성 표재성 위염이 중등도로 있었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경도로 있었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는 위염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회복을 위해선 생활습관 개선, 특히 식습관 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각의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이 염도의 농도를 반씩 줄여나가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드링크류나 커피류의 음료를 제한시켜야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간에서 나오는 글루카곤,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 그리고 근육에서 나오는 아이리신 같은 호르몬들은 사실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관 개선 수칙 3가지. 음식을 덜 짜게 먹어라. 카페인 음료를 끊어라.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해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숙제를 잔뜩 받아서 돌아온 길. 나왔어. 치우는 거야? 내일에 걱정하던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대? 어떻게 됐어? 아니 불안해갖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불안해갖고서는 막 그냥 짠 게 문제예요. 짠 게. 아니 그 짠 걸 많이 먹으면 많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많이 나쁘다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지. 내가 이제 조금 좀 저걸 좀 바꿀게. 짜게 먹는 습관을. 알았지? 올해 4월 2일이 31주년이에요 우리 결혼. 근데 신경을 좀 써서 사전에 그렇게 잔소리 너무 한다고 막 구박을 받더라도 막 악처같이 굴 걸 너무 그냥 안이하게 내버려뒀나 싶고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자책도 들어가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들으니까 저는 그거에 기대치를 걷는 거예요. 아내의 기대만큼 생활 개선이 잘 될까요? 생활 습관 개선 첫날, 아내 나윤분 씨가 식사를 챙깁니다.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우리가 흔히 백반이라 부르는 밥상인데요. 새우젓 양념은 여전히 위풍당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젓가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 이것도 짜라. 그리고 짜. 김영근 씨가 좋아하는 건 일단 접근 금지. 고추만 걸리면 쓰러지면 말. 고추도 매운 거잖아. 매운 것도 먹지 말라는데. 아이고 이래저래 젓가락 둘 곳이 없습니다. 짱 김치 묻힌 거야. 나 색깔이 이렇게 좀 있어야 좋아. 짱 김치 묻힌 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들깨에다 묻혔나 본데. 그냥 매운 거하고 막 새우젓 먹고 싶고 이렇게 색깔 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좀 들어가고 있는 걸 좋아해. 조금만 먹어요. 네? 알았어. 짜. 조금씩 먹게. 조금만 짜서 먹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찬을 너무나 덜 먹게 된다, 그게?
싱겁게 해서 많이 먹어야지. 근데 그 밥상머리에서 뭐 자꾸 살이 많네 그렇게. 아니 살이 많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들으니까 그래. 삶의 의욕이 잃어져서 나는 지금 괜히 눈물 날라 그래. 그러면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살면 안 될까? 그래. 그러면 참 좋은데. 글쎄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복 받은 건데. 그 아무 일 없으면 복 받은 거지. 근데 너무 응? 너무 과하면 뭐 저기 적응만 못한 거야. 너무 뭐든지 과하면은. 저 조금만 먹고 싶다. 야, 안 먹는다고 약속했잖아. 남아 이런 준천국이 아까 자기가 분명히 그랬지. 여기서 나면 고추가. 악처가 되겠다고 선언한 아내. 김영근 씨의 식생활이 험난해졌습니다. 집사람은요 원래 고향이 강화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싱겁게 먹더라고요. 싱겁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나는 맛있게 지금까지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한편으로 걱정해 주니까 고맙고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잔소리 하니까 또 어떨 때는 좀 듣기 싫어요. 아내의 잔소리가 싫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죠. 김영근 씨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식생활 교육 전문가 백남정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멀리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앉으세요. 네. 아버님, 예. 아버님께서 굉장히 짜게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제가 얼마나 아버님의 입맛이 짠맛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 컵엔 염도가 다른 소금물이 들어있는데요. 염도가 가장 낮은 건 5번 0.08%로 짠기를 겨우 느낄 정도고 가장 높은 건 4번으로 1.25%입니다.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물로 입안을 헹구고 난 뒤 첫 번째 컵을 시어맥을 마시고 나면 짠맛의 강도와 선호도로 맛을 표현합니다. 선호도는 어떤가요? 그냥 보통 되겠는데요. 보통이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신 건가요? 자, 마지막. 네. 미각이 예민한 사람은 5종류의 액체의 염도를 순서대로 정확히 느낍니다. 그러나 김영근 씨의 경우 가장 싱거운 용액을 약간 짜다고 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짠 용액을 약간 싱겁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네.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아주 제일 강한 거는 맞추셨어요. 아, 하나만 맞춘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 맞추시고 나머지 것들은 농도를 지금 다 잘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미각이 네. 짠맛이 아주 강한 거는 인지를 하지만 그 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농도의 차이, 작은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죠. 염도 1.25%로 가장 짠 소금물에 대해서만 짜다, 좋다고 답해 맛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요? 예. 되게 심각한 거네. 그럼요. 지금은 작은 차이인데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미각력을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천천히 먹으면서 그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어떤 맛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그 맹물로 입을 좀 헹구세요. 커피나 음료수를 드시면 거기 뭐 한 잔을 드셨다면 맹물 2잔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다 이제 죽염을 좀 이렇게 가루를 타서 네. 그렇게 먹어요. 김영근 씨의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었죠. 그런 맛 처음 보는. 짠맛이 아니고 고소한 맛이야. 한 가지 맛을 느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맛이 섞여가지고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짠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와서 그냥 꿀떡 삼키면 그 맛이 자극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계속 씹고 있으면 굉장히 짜다고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조절을 좀 잘 좀 해나가야 되겠네요. 네. 노력해야죠. 이제. 네. 생활 습관 개선 솔루션.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셔라. 둘, 음식은 천천히 먹으며 맛을 음미하라. 사실은 미각이 나빠지고 나서의 결과들을 보면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요. 그다음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맛이 갖고 있는 맛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잘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 그 병을 상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맵고 짠 거 좀 덜 먹고 꼭꼭 씹어서 오래 좀 먹도록 노력하고요. 그 맛도 이제 같이 먹는 사람한테 얘기도 좀 해주고 좀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도전 3일차를 맞았습니다. 벚꽃은 새벽에 봐도 예쁘네요. 해가 뜨자마자 함께 집을 나서는 김영근 씨 부부. 내가 물 보다가 다른 걸 많이 먹었잖아. 그래. 봉다리 드는 거 많이 먹고. 응? 진짜 아유. 근데 이제는 이 생수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 우리 사람의 몸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섭취를 많이 해. 오늘도 그래서 약속대 가서 물 먹어. 시원하게 좀 생수 좀 들이키자고. 속 좀 정화 좀 시키겠거든. 여기서 잠깐. 네 발로 걷기는 허리에 무리를 덜 주는 허리 강화법이라고 하는군요. 자기 원래 물을 많이 먹는다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봐.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봐. 이제 짠 걸 많이 먹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나 봐. 그 짠 거에 희석해지려면 많이 먹어야 되나 그렇지. 딩동댕. 물은 일종의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혀에 남아있는 다른 맛을 없애서 혀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드시면 맛도 좋겠죠. 아 시원하다. 되게 많이 먹네. 물 많이 마셔야 돼. 이런 거 하고 사진 조심. 살아있는 거 아니야. 너무 차가워. 이제부터 김영근 씨는 미각을 깨우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분주한 이발소. 아이고 정말 손님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선 바쁘니 좋긴 한데 그만큼 유혹도 많습니다. 바로 냉장고 속에 있는 그것. 드시면서 조금 손님과 덩달아 마시는 자양강장제. 그런데 물 한 잔 먹어야지. 냉장고가 아닌 정수기로 향하는 김영근 씨. 조금만 계세요. 이번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시원한 물 마셔야지. 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던 아내의 추가 요청. 우리 나이에는 소은이 아빠 우리 몸 온도랑 똑같은 물 마시는 게 좋대. 아니 근데 물 말이야 너무 차가운 거 잡수면 안 좋다. 아이고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음료수를 마시던 전에 비하면 무척 좋아진 거죠. 처음에는 음료수 같은 거 마시다가 물 마시니까 진짜 밋밋한 게 좀 그랬는데 또 그것도 좀 이렇게 자꾸 먹어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좀 더 응원해 드릴까요? 건강한 음식 만들기를 연구하는 마크로비오틱 요리 전문가 이명희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양념을 주로 좋아하세요? 짠맛은? 짠맛은 새우젓을 좋아하고요. 네. 또 좀 매운 거는 청양고추를 엄청 좋아해요. 아직도 냉장고에 있으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각을 빼앗아간 새우젓 양념에서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는 김영근 씨. 오늘 아버님의 예. 이 감칠맛 나는 짠맛을 대신하는 그런 식사법이 있습니다. 새우젓 대체 양념 만들기 준비물은 냄비와 굵은 소금 그리고 깨. 간단하죠? 깨하고 소금의 비율을 1대 15 내지 13. 드시다가 너무 짜다 그러면 14로 가셔도 되고요. 이게 그냥 참깨예요? 네.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매 끼니마다 밥에다가 한 숟가락씩 듬뿍 얹어서 드시면은 짠맛으로 지금 길들여진 입맛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김영근 씨의 사랑 새우젓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드셔보세요. 아, 되게 고소하네. 네.
뜨겁진 않겠지? 지금까지 짠맛, 매운맛 외엔 취급하지 않던 김영근 씨 평가는? 짠맛하고 고소한맛하고 네. 맛있네요. 그래서 소금이 조금 더 갔는데 네. 이 전체 깨가 13이잖아요. 네네. 네, 요거를 좀 맛있네. 상시 이렇게 네. 입맛에 맞게 드셔서 새우젓을 좀 줄이셨으면 바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엔 바쁜 점심시간을 위한 음식을 배워보죠. 단맛은 조청, 짠맛은 간장으로 내겠습니다. 점심을 급히 하시느라고 국수 삶아서 급하게 많이 드신다는 또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미리 준비했다가 금방 드실 수 있는 밥을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요 다시마로 국물을 잘 내면 네. 아주 맛있는 맛이 납니다. 물 400cc에다가 다시마를 이렇게 한 장 정도 넣으시고요. 예. 간장을 갖다가 2숟갈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부청을 설탕 대신 조청 되게 맛있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미술인데요. 예. 요것도 아주 감칠맛을 주는데 한몫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동량으로 2개씩. 2스푼씩? 네네. 설탕 맛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 대신 예. 조청의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졸여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밥만 있으면 그 밥을 여기다 싹 넣어서 손님 많아도 얼른 아, 그래요? 4-5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에도 좋겠죠? 예. 조미 국물만 다 되면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유부를 적당히 졸여서 건져내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졸이면 짜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시고요. 여기다가 요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밥을 쫙 넣으시고요. 요 깨소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 드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입맛에 맞으셔야 될 텐데. 물국수로 만들어 비빔국수로 먹던 점심시간 풍경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맛있네. 맛있으세요? 좀 만들어놔야겠네. 해드릴게요. 네. 근데 새우젓 먹다가 솔직히 새우젓만큼은 간이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좀 먹고 이제 조금 바꿔봐야죠. 프로젝트 5일차를 맞는 주말 아침 이발소는 더욱 분주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들르는 멋쟁이 손님이 많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자, 손님이 뜸하니 점심 식사를 해야겠죠. 국수보다 더 간단한 유부초밥 만들기. 어제 저녁 만들어둔 유부에 밥만 넣으면 끝. 참 재밌네. 신기하고. 칼로 썰고 끓이고 고춧가루 팍팍엔 능숙하지만 유부 속에 밥 채우는 건 처음. 30년 요리 경력의 신세계이자 미각도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고추장에 청양고추 팍팍 넣는 통에 땀 좀 나야 돼. 어쩐다. 식사 시간에 사우나 하기 일쑤였는데요. 훨씬 좋아요. 이거 한두 개 먹어도 든든할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게 고소하면서 간도 되고 이거 하기도 되게 간편하고 진짜 좋네요. 저녁 7시 김영근 씨 이발소에 불이 꺼졌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 고단했으니 도와준 아내와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메뉴는 부부가 좋아하는 순댓국. 부글부글 끓는 순댓국을 보자 잊었던 욕망이 끓는 김영근 씨. 새우젓 좀 넣어야지. 아니. 새우젓 넣지 말고 아까 그 저기 오늘 오셔갖고 만들어준 거 요거 조금만 넣어. 오늘은 새우젓 대신 깨소금, 매운 고추도 사절입니다. 그러면 새우젓을 가깝게 있으면 자꾸 먹고 싶으니까 이거 멀리 나. 이렇게 놓고 요걸 조금 더 넣어야 돼. 아우. 조금만 더 넣어야 돼. 근데 이게 희한하지. 이 깨소금이 간이 진짜 된다. 사랑하는 새우젓 양념과 결별했던 5일차 김영근 씨 입맛은 달라졌을까요? 자, 이번에도 테스트 좀 해보죠. 시중에서 파는 전혀 가늘하지 않은 설렁탕입니다. 염도는
0.59%. 이번에도 입맛대로 간을 하라 했습니다. 아빠 숟가락으로 한번 떠서 넣었는데 됐네요. 이 정도면 됐어.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아내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 입에는 아직까지 좀 짜네요. 지난번 말을 잊지 못했던 지인은 이제 간이 맞네요. 전에 먹었던 거는 엄청 짰는데 이제 좀 간이 싱거워진 것 같고. 그럼 형님이 간을 조금 줄인 거예요, 그럼?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 아, 내 입에 아주 그래도 좀 짜네. 그렇다면 염도는 1.39%. 좀 짭짤한 김치찌개 정도의 염도입니다. 여전히 짠 편이지만 3.6%가 나왔던 5일 전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입맛의 변화가 건강상의 변화로 이어졌을까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전보다 긴장한 표정의 김영근 씨. 나오긴 잘 나와야 될 텐데 좀 걱정되네요. 많이 걱정되세요? 좀 걱정돼요. 지난번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건 인슐린 수치와 소변 나트륨 배출량이었죠. 이번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네. 아휴, 야, 진짜 이번에 그 검사 결과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소변 나트륨 배출량은 리터당 70mg몰로 눈에 띄게 줄었군요. 인슐린 양도 80에서 40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 범위보다 높은 수치. 근데 이런 결과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좀 이상한데 뭐 이거 좀 줄일 거가 아니라 딱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먹는 거 좀 많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이런 미각의 왜곡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호르몬의 균형을 찾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짜게 먹고 또 그렇게 또 싱겁게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좀 줄여 나가야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도 안 혼나고. 다음 날 동네 뒷산. 활짝 핀 꽃보다 지저귀는 새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1, 2, 3, 4. 김영근, 나윤번 부부의 댄스 공연. 운동 열심히 하고 물 많이 먹고 해서 짠 거 덜 먹고 매운 것도 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 양반은 또 한다 그러면 꼭 해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을 또 잘 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믿어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오. 한국인이 유난히 사랑하는 맵고 짠 음식이 우리의 미각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바로 지금 아주 조금씩 바꾼다면 더 건강한 내일이 펼쳐집니다.